항상 우리에게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 1년에 한두 번 있었나요? 어땠나요? 제가 3월 달에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진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두 번째 두 나왔습니다. 번째인 거예요? 네. 아, 이런 날이 오늘은 저기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꼭 기록해야 되는 날인 거죠. 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전 사무차장님이십니다. 장성관 사무차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무실에 이렇게 직접 오시니까 맨날 화면 저희 그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우리 직원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사진에서만 보던 그분이시냐고. 근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보다 실물이 좀 별로네 이러실까봐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를 잘 안 나오려고 그랬던 건데 누가 그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오늘 원래는 이 시간이 한양마트 김숙기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퀴즈도 내주시고 한양마트 세일 소식도 알려주시는 날인데, 데니얼님께서 오늘 퀴즈 안 하나요? 그러시는데, 어제요. 어제 저희가 김숙기 지점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 오늘 1+1 한양 세일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리 나와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번 주 퀴즈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자, 돌아와서 우리 장성관 사무사장님과 오늘 나눠볼 얘기는 요즘 사실 이 미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 내 총격 사건. 이게 마치 이제 발생했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해결할 것처럼 그러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채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발생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도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이제 그래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총 6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아직 용의자를 검거는커녕 지명도 못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렇게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오늘 기준으로 총 512건이나 일어났고요. 올해만요? 올해만요. 그래서 아직 하루에 거의 2건 정도가 일어났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때문에 34,0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에 사실 이 가장 많은 이 사망 요인 중에 하나로 네. 총격 사건, 야. 총상으로 항상 인한 꼽히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총상. 그쵸. 이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사망 원인 1위예요? 1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어도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총상이라는 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군요, 사람들이. 예, 매년 3위 안에 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와. 이렇게 총상이 사망 원인의 높은 순위로 꼽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상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제 뉴스를 보는데 정말 뉴욕에서는 뉴욕시티 특히 정말 단 하루도 총기 사고가 안 나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뉴스가 올라와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어제도 사실 뉴욕의 브롱스에서도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뭐 사실 뉴욕시는 총격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폭력 사건 또 위협이 많이 항상 있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현저하게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에요. 비교를 드리려고 2020년에 같은 경우는 총 19,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네. 총격 사건에 의해서요. 2020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4분의 3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그쵸. 거의 2배 가까운 34,0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오래 늘어난 거예요?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밖으로 가지 나오고. 사회가 아직 좀 급변하는 상황에서 흉흉하고 좀 그럴 수도 적응을 있겠다.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쌓여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예.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한 이유들도 그런 분노를 표출을 아시안한테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타깃이 아시안이 된 것처럼 총격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예. 가지로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의 그게 제가 음.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고요. 네, 예. 그런 이제 급변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말씀이세요. 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제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같으면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총 32건입니다. 네, 음. 2018년부터 따지면은 120여 건 정도가 되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익히 꼭 들어보셨을 만한 코네티컷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 35명 정도가 죽었었죠. 그때 맞아요. 다들 영유아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플로리다 파크랜드 하이스쿨, 거기도 예, 마찬가지죠. 고등학교에서 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조금 이번 5월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URD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 19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명의 선생님이 사망한 그런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 주 수요일에 음.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네.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지 그쵸.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연방 정부가 얼마 전에 그 관련한 그 총기 규제 법안 통과시킨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예. 지난 6월에 연방 정부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어, 초당적 커뮤니티 안전 강화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네. 총기 규제 같은 이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이슈가 굉장히 금방 빠른 속도로 상하원을 통과를 했고, 음. 또 바이든 대통령도 통과가 되자마자 곧바로 서명을 해서 음. 법으로 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음. 크게 두 가지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총기 소지자 중에 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본인과 또는 주변에 위협을 끼칠 위험이 예.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로부터 총기를 임시로 또 잠깐 잠정적으로 예. 압수하는 그런 권한을 지방 정부에 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든 검문 검색을 해서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신원조회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것도 가능은 한데 예. 불시 검문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제 자살의 가능성이 크다든지 예. 하는 게 느껴졌을 때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예. 이 환자가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또는 타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음. 경찰서나 관계 부처에 알려야 되는 그게 법으로 아. 되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총기 소지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총기 소지를 했을 아하. 때는 그 위험성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총기를 임시적으로 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경찰에게 음. 부여를 하는 그렇게 하도록 법이 최근에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범죄와 연결된 게 없어도 그런 위험한 상황일 때는 판단해서 압수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법으로 이제 뭐 요번에 제정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 같은 결인데, 이 가정폭력 전과가 지난 5년간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네. 새로운 총기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연방 아 차원에서 법으로 그런 규제를 것들도 했습니다. 네, 있고. 이게 기존에는 이제 혼인 상태인 경우에만 네. 이 법에 유효를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동거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음.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애인 관계에 있어도 이 조항을 이제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네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법이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예예. 그 사이에 이게 보이프렌드 루폴이라 그래서 남자친구 허점이라고 불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근데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맞아요. 총기 소지나 또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그래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여성들이죠. 아. 여기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의 허점을 그랬구나. 고쳐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30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음. 비로소 드디어 그게 바뀌게 포함이 될 되었습니다. 거군요.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도 포함이 된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허점을 보완하고 또 음.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음.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이게 지난 6월 달에 연방의회를 통과해서 이제는 통과해서 연방법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예. 이제 연방법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정부, 뉴저지 주정부 차원에서 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 말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저시 카하이머 연방 하원 음. 의원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방 예산안에서 이 빌드백 베터 등등 바이든 예산안이 여러 가지가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서 주 정부 또 지방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 다수를 이 총기 규제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치안 강화, 또 학생들, 아. 어린이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발표가 어. 있었는데요. 예. 이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 시설에 대한 보안과 치안 강화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하나고 음. 또 다른 것은 지역 경찰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음. 그것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이 예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아. 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좀 하겠다. 사실 그 텍사스 유벨리 학교 같은 경우 경찰 대응이 사실 문제가 됐었잖아요. 크게 문제가 되었어. 예. 사실 그래서 그랬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고도 1시간 넘게 이 학교 맞아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거길 못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안에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계속 예.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안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계속 끊고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를 막기 사실 위해서. 인재라고도 할 수가 있죠. 막을 그러니까요. 수 그거는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상황이 뉴저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예방 경찰들을 좀 차원에서 훈련을 시키겠다. 어떻게 예, 대응하는지에 훈련뿐만 대해서 아니라 관련 장비도 장비도 하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뉴저지 주의회 차원에서 이런 예.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이 아. 평면도를 예. 다 디지털화해서 긴급 상황에는 경찰, 아. 소방관 또 응급구조대가 실시간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어. 공공시설에 대한 조감도, 평면도 그런 것들. 디지털화 의무화 이게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게 아직 주의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고 이 또한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현재 뉴저지 주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진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서 디지털은 굉장히 중요한 조감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든 경찰이 또 이게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카운티 연방이 경찰이나 또 예. FBI 같은 그치. 연방 차원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학교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를 수도 사람은 제한적이기 있겠구나. 때문에 바로바로 그러네. 볼 수 있도록 그런 그렇게 의미군요. 예, 현장에서의 시간 낭비를 최소한으로 음.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되고 아,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 두 번째 있지 않았어요? 네. 또 그거 여기에 넘어가죠. 더해서 예, 예. 버겐 카운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버겐 카운티는 이제 제임스 테데스코 지금 버겐 카운티장 자. 지금 2014년에 당선이 돼서 8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46년째 소방관으로 지금도 현직 소방관이에요. 아 진짜요? 굉장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체격도 굉장히 건장하시고 그러신 그렇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더 스스로가 더 중요하게 어.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예. 이 방금 말씀드린 예. 공공시설 평면도 조감도 디지털화
이거를 이미 실행을 다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뉴저지 주에서 하기 전에 버겐 네. 카운티는 하고 있었다. 이미 선제적으로 다 오. 해서 지금 한 80%가 끝났다고 발표를 이야 지난 역시 8월에 소방관 했는데요. 출신이라 그래서 다르시네요. 이제 예. 버겐 카운티 내에 이미 끝난 곳은 한 30여 개의 학군에 있는 공공 네. 빌딩뿐만 아니라 병원과 이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같은 이제 큰 큰 뭐 시설, 몰 같은 이제 상점 같은 시설 이런 곳에 대부분 끝내놨고, 음. 그리고 버겐 카운티 내에 있는 모든 소방관과 응급 구조대에 예. 방탄 헬멧과 조끼를 벌써 지급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지급을 한 이유가 이런 예.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쵸. 총격 사건이 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 바로바로 또 이 이미. 지급에 있어서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총격 사건, 그러니까 액티브 슈터 시츄에이션 예.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모두 수료한 사람들만 이것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아. 버긴 카운티 내에는 벌써 다? 응급구조대와 소방관이 다 훈련을 수료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군요. 예, 얼마나 안전하냐면 사실 유엔 본부를 오. 지키고 있는 인력도 버긴 카운티에 와서 같이 훈련을 그 받는다고 하네요. 정도로 여기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버겐 또 카운티가. 워낙에 인구가 많은 카운티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오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더 할 얘기가 많았는데 벌써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와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